음. 자, 자, 기록 중이에요. 자, 오늘은 9월 1일 2학기 시작되는 첫 주 3D 게임 배경 모델링 및 실습 첫 수업 시간이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워요. 그러면은 여기다 켜놓고 하지. 자, 먼저 3D 게임 배경 모델링 및 실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한 학기를 통해 가지고 배워보게 될 건데, 1학기 때는 우리 게임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게임 캐릭터 부분의 기본적인 표현 방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모델링 실습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컨셉을 잡아서 그거를 결과물까지 만들어냈어요. 항상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내 거를 만들어낸다는 부분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고.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본인의 결과물들을 자신이 창작을 해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힘이라 그랬어요. 요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고 본인이 만들어 보고 싶은 세상에 그곳의 건물 아니면 뭐 실내 인테리어 아니면은 어떤 오브젝트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표현을 직접 해보는 그런 결과물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보면서 더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대로 다른 것들을 따라서 만드는 것보다는 요번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하나 선택을 해서 좀 조형적인 미가 있는 것, 또 표현하기 좀 어려운 것, 또 새로운 시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경험해보고 표현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컨셉을 정하고, 그 컨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정하고 그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모델링 방법에도 다양한 모델링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 배경 모델링 실습 시간에 다양하게 배워보고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 수업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은, 첫 번째로는 게임 그래픽, 3D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 제작 방법의 이해,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게임 배경 그래픽, 배경 그래픽이 중요한 부분, 게임 배경 그래픽의 중요성, 배경 그래픽 제작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 거고, 또 강의 방향은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공부하고 만들도록 할 거예요. 배경 에셋도 제작해보고, 새로운 방식의 모델링도 도전해보고, 또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마지막 최종 결과물, 이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겠죠. 새로운 도전.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컨셉, 또 제작 및 완성, 그리고 연출과 발표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만들고, 새롭게 도전했던 결과물들을 연출과 발표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과물들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 게임 그래픽을 보게 되면은 3D 그래픽 기술의 발전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슈퍼마리오가 처음에, 이때가 아마 82년도일 거예요. 80년대. 나는 이 게임을 직접 오락실에서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의 이 슈퍼마리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도트로 하나하나씩 그려나갔던 데서 지금은 3D로 구현되고 3D 게임으로 표현되는 걸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을 거예요.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또 밑에 보면 라라 크라프트가 이 바뀌는 모습, 툼레이더의 발전 상황을 보게 되면 또 놀랍죠.
컴퓨터의 발전과 그래픽 카드의 발전, 그리고 3D 기술의 발전을 통해 3D 그래픽은 급속하게 발전하였어요. 지금의 그래픽은 뭐 사실감을 거의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뭘까? 바로 이제 이런 고화질 구현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실시간 네트워크 플레이가 돼야 되죠. 실시간 네트워크 플레이가 돼야 되고, 뭐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의 캐릭터가 또 보여져야 되고, 또 그런 네트워크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퀄리티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플레이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가 상용화가 돼야 되고, 지금 5G 이상의 네트워크가 상용화가 되면은 이 부분 또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리라 예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니까 5G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 이 데이터 속도가 나오지 않고 있죠, 아직. 5G 정도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5G 정도의 그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면 이 정도의 퀄리티를 우리가 그 실시간으로 플레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긴 들어요. (3D) 게임 기술의 발전을 보게 되면, 이게 82년도에 상업발 3D 게임이긴 한데 거의 뭐 도트 기반의 2.5D 기반의 게임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런 게임들을 82년도에 진행을 했었어. 나도 직접 이걸 플레이했던 기억이 나. 82년도면 내가 국민학교, 국민학교 너무 오래됐네. 초등학교지. 우리 때도 국민학교. 국민학교. 그랬던 발전이, 그랬던 기술이 1987년도 요 정도의 어떤 그 도트로 그렸던 표현이 2018년도 정도 되니까 이 정도의 퀄리티의 3D 캐릭터로 표현되고 실시간으로 구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대단한 장족의 발전이지. 또 2015년만 해도 이 정도의 퀄리티가 지금은 2020년도 꽤 사실감 있고 멋지게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2021년을 넘어서 2022년, 2021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또 그래픽 기술 부분들이 또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언리얼 엔진 5도 곧 출시가 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죠. 대기하고 있죠. 자, 이제 게임 배경 그래픽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줄게. 자, 그런 어떤 게임 그래픽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표현해야 될 부분들은 더더욱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사람들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눈높이에 맞는 그래픽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참 많아요. 굉장히 세밀해졌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표현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게임 배경 그래픽의 중요성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부분들은 공간감이에요. 공간을 구성하는 기초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게임에서 공간감에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후 내가 알려주도록 할게요. 또 중요도는 뭐냐면은 배경에서 중요도에 따른 디자인 및 배치, 중요하겠죠. 게임 배경에서 중요도는 게임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노출되느냐, 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디테일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줘야 되고, 또 배치 또한 효과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 배경의 중요도에 따른 디테일, 세밀한 부분들의 판단, 또 색감, 또 텍스처 등을 결정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배경에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큰
포지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디테일의 차이, 또 색감의 차이, 또 텍스처의 크기 부분들을 결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들고 다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총 같은 경우 그 퀄리티를 낮게 표현해 준다고 하면은 그 중요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부분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까지 세밀하게 표현해 줄 필요는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요도를 우리가 잘 캐치하고 그 중요도에 따라서 세밀함과 색감과 텍스처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엔 동선. 게임 진행에 도움을 주는 배경 그래픽. 전체적인 동선이라는 부분들은 움직이는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게임 진행에서 원활하게 플레이하기 위해서, 게임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레벨 디자인이 필요하고, 그 레벨 디자인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그 레벨 디자인 할 때 게임 진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표현되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예상하고 전체적인 동선을 예상을 하면서 배경 그래픽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주변과의 조화가 필요하겠죠. 주변과의 조화. 캐릭터와 배경의 조화. 또 전체적인 세계관과의 어울림.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면서 디자인하고 제작하여야 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배경 그래픽, 캐릭터를 만들 때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배경 그래픽을 만들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면서 배경 그래픽을 진행하고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씩 우리가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전체적인 도시를 이루게 만들고 또 레벨 디자인을 하고 그 가상 세계의 큰 공간을 디자인할 때는 그 조화와 동선과 중요도와 공간감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작업을 할 때도 하나하나씩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가상 공간의 전체적인 큰 공간 안을 꾸며야 되죠. 만들어야 되는 하나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상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 내가 만든 게 어느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또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갖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강의의 핵심. 강의의 핵심은 실무 기법을 배우고 만들고 경험하는 거예요. 실무 기법을 배우고 만들고 경험한다. 그래서 이번 1주차 때는 전체적인 강의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이해를 알려드릴 거고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거예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그리고 2주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3D 모델링, 배경 모델링을 같이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2주에서 4주차까지. 그래서 그 2주에서 4주차까지는 2, 3, 4주까지는 3D 모델링 제작을 할 거고 첫 번째로는 로우 폴리곤 모델링을 제작해야 되겠죠. 로우 폴리곤 모델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컬핑 모델링. 좀 더 세밀한 부분에는 스컬프팅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세밀한 부분의 표현 부분들을 작업을 진행하고 또 로우 폴리곤 모델링으로는 기본적인 뼈대, 기본 구성을 작업을 해가면서 로우 폴리곤과 스컬핑 모델링을 같이 진행해서 완성도를 높여보도록 할 거예요. 또 5주에서 7주차까지는 언랩 UVW, 언랩을 펼쳐준 후에 텍스처를 제작해줘야 되겠죠. 언랩 UVW를 제작하고 거기에 텍스처 제작을 하고 그 부분을 완성을 한 후에 엔진샷으로
최적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도록 할 거예요. 요번에 보니까 그 서브스텐스 페인터가 혹시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요즘 서브스텐스 페인터가 어도비사가 인수해버렸어. 아, 나 황당해가지고 어도비가 서브스텐스 페인터를 사버렸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이 서브스텐스 페인터 홈페이지 알레그로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어도비로 연결된다고. 나도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랐어.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하고 실행도 안 되고. 아, 어도비에서 사드렸더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도비사에서 아마 구매를 해서 30일 동안 무료로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학생 버전으로는 아마 예전처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적용된 부분들이, 그 기능들이 더 추가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엔진샷도 훨씬 좋아졌어요. 엔진샷도 거의 뭐 3D 렌더링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그 절차적 방식의 모델링 기법으로 3D도 직접 표현할 수 있게끔 됐어.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8, 9주차 때는 최종 결과물 제작을 위한 여러분들의 컨셉 설정을 할 거예요. 우리 캐릭터 만들 때도 여러분들이 그 도미네스워 주제를 통해 가지고 컨셉을 설정했듯이 이번에도 컨셉을 줄 것이고 그 컨셉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고 아이디어를 잡아서 본인이 최종 결과물로 만들 거를 8주차 때, 8, 9주차 때 발표를 하고 진행을 어떻게 기말까지 만들 것지에 대해서 컨셉을 설정하는 8, 9주차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면 되겠지. 나는 이번 기말에는 어떤 컨셉을, 어떤 세계관을 가진 배경을 한번 표현해 볼까 고민 한번 해보라. 미리. 자, 그리고 마지막 10주에서 15주차 때는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제작하도록 할 거예요. 창의적인 결과물을 제작하도록 하죠. 그리고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는 내가 중간중간 계속 강의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결과물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을 완성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큰 흐름의 이번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마무리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혹시 중간중간에 궁금한 사항들은 문자로 채팅창에 올려도 되고 또 마지막에 질문 시간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또 시간에 질문해도 돼요. 자, 우리 기본적인 그 모델링 방법과 텍스처 부분들이 이번엔 중요한데 이번에도 새로운 도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또 응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부분들을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도 3D Max 당연히 여러분들은 처음 배웠기 때문에 어려웠겠죠. 3D Max 그 다음에는 Substance Painter를 배웠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3D Max 그리고 바로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뭐 당연히 이제 포토샵과 3D Max 그리고 Substance Painter 까지 우리가 작업까지는 해봤어. 배워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모델링 제작 파이프라인을 이해한 후에 최신 모델링 제작 기법을 적용해 보고 새로운 모델링에 도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작업을 할 때 여러분이 컨셉에 맞게끔 3D 모델링에서부터 또 디테일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브러시를 또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 천 같은 거, 또 옷 같은 게 옷 같은 거를 또 표현해 보고 싶은 사람, 뭐 가방 같은 것도 표현해 보고 싶은 사람도 있으면은 그럴 때는 마뷸러스 디자인 이런 부분을 또 활용하면 또 효과적이고, 또 텍스처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반복이 되는 타일링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탠스 3D 디자이너라는 게 있어. 서브스탠스 디자이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작업하게 되면은 굉장히 수학적인 공식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복적이지만 이제 효과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머티리얼을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텍스처 머티리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아주 깊숙하게까지는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맛보기를 좀 보면서 가능성들을 엿볼 수 있도록 하죠. 자, 또 하나는 요거 절차적 방식의 모델링 기법이 있어요. 절차적 방식. 그게 바로 이제 3D 코트하고 서브스탠스 3D 디자이너라고. 3D 디자이너. 서브스탠스 디자이너는 텍스처를 제작하는 거고, 서브스탠스 3D 디자이너라고 또 있어. 여기에 또 새로 또 추가가 됐더라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은 규격화된 부분들을 만들 때 또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 노드 방식의 모델링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절차적 노드 방식 하나하나씩 붙여가면서 그 중간중간 단계를 변화를 줄 수 있고, 한마디로 기능들의 어떤 변화값들을 계속적으로 수정해 가면서 표현해낼 수 있는 절차적 방식의 모델링 기법. 앞으로는 이게 이 절차적 방식의 모델링 기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변화값도 많이 줄 수 있고, 또 수정할 때도 용이하고, 이런 방식들이 좀 있어. 그게 후딘이나 서브스탠스 3D 디자이너에 적용이 되고 있고, 아마 블렌더에서도 아마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3D 맥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모델링 제작 방식이고, 또 지브러시 같은 경우에는 또 스컬프팅 모델링 방식의 또 특징이 좀 있죠. 그래서 요즘은 또 후디니, 또 서브스탠스 3D 디자이너, 아직은 이제 초창기 단계지만, 또 옷감을 만들 때는 마뷸러스 디자이너, 뭐 이런 각각마다의 필요한 요소들의 부분들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해나가는 방식들이 좀 있어요. 결국 뭐 효과적인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이겠죠. 자, 우리가 그 기본적인 모델링 방식의 파이프라인을 좀 보면은 처음에 이제 컨셉 아트,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는 컨셉 아트에서 시작돼야 되겠지. 컨셉 아트.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이 설계도가 있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첫 번째로는 로우 폴리곤 모델링. 로우 폴리곤 모델링 다음에는 언랩 UVW. 언랩을 펼쳐주는 작업. 그 다음에는 하이 폴리곤 모델링을 진행할 수도 있고, 스컬프팅 모델링. 결국 퀄리티 좋은 디테일한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들이죠. 두 번째로는 텍스처링. 텍스처링을 한 후에 리깅은 우리가 이 배경도 애니메이션이 돼야 되거든. 뭐 풍차가 돌아간다거나, 뭐 문이 열고 닫힌다거나,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 돼야 될 때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리깅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된 부분들은 여기서 애니메이션 해도 되지만, 텍스처링과 리깅까지만 하고 애니메이션은 엔진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낸 후에는 그 다음에 엔진으로 가져가서
게임 엔진으로 가져가서 배경 툴로 가져갈 수도 있겠고 엔진으로 가져가서 레벨 디자인을 하게 되죠. 우리가 만든 것들을 에셋별로 쭉 임포트해서 배치하고 전체적인 마을을 꾸미고 표현해주는 그런 방법을 꾸미는 작업을 진행해줘야 되고, 요게 이제 그 레벨 디자인이 끝나게 되면 라이트 맵을 굽게 돼. 굽는다 그러죠. 라이트 맵을 미리 개선을 해서 굽는 거예요. 이 라이트 맵을 실시간으로 언리얼 5에서는 실시간으로 하긴 하는데 실시간으로 했을 때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미리미리 계산할 수도 있어요. 어느 공간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실시간으로 변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 실내 공간에서 픽스된 공간에서는 라이트 맵을 굽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죠. 라이트 맵을 굽고 이펙트를 적용시키고 쉐이더 머티리얼을 적용시켜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게임 내에 뿌려주게 되는 거지. 이게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이고 여러분들이 진행은 여기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하나하나씩 과정 부분들을 잘 경영하면서 이번 학기 잘 배워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뭐 모델링 방법들도 많고 또 텍스처링 방법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적용시켜 가면서 새로운 도전들도 한번 해보고 새로운 것도 배워보면서 효과적인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자고. 그래서 모델링 방식으로 보면은 내가 아까 그 절차적 방식의 모델링 방식이라고 했던 부분도 있고 기본적인 모델링 방식, 폴리곤 모델링 방식이 기본적인 모델링 방식이죠. 그래서 모델링 제작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결과물의 방향에 따라서 방식을 선택하면 돼요. 결과물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결과물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 방향, 어떤 모델링 방식으로 선택할까 생각해 주면 되겠지. 방향을. 하지만 이제 그러려면은 다 알아야 되겠지. 이런 방식도 알아. 폴리곤 모델링 방식도 알아야 되고. 자, 폴리곤 모델링 방식은 폴리곤을 추가하고 당기고 하면서 폴리곤의 면을 추가하고 당기고 하면서 제작하는 가장 기초적인 모델링 기법이고 이 기법은 아티스트의 역량에 따라서 결과물의 차이가 커요. 얼마나 이 3D 공간감이라든가 3D 기법을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의 이 편차가 크죠. 스컬프팅까지는 우리 배워봤죠. 스컬프팅 모델링. 브러쉬나 조각 도구를 사용해서 조설을 하듯이 제작하는 방식. 이 또한 아티스트의 역량에 따라서 결과물의 차이가 커요. G브러쉬가 대표적인 툴이고 그리고 요즘은 블렌더에서도 가능하고 또 뭐 3D 코트 뭐 이런 데서도 조금씩 또 머드박스 여기 이렇게 대표적인 거는 G브러쉬, 머드박스. 하지만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은 G브러쉬. 폴리곤 방식은 뭐 3D 맥스 또 뭐 G브러쉬에서도 폴리곤 모델링이 가능해요. 3D 맥스, 마야, G브러쉬 기본적인 폴리곤 방식들은 많이 있죠. 블렌더에서도 가능하고 스캔 방식의 모델링 방법 3D 스캐너나 장비나 사진, 동영상을 이용한 모델링 방법 수정 작업이 방법이지만 수정 작업이 많이 필요해. 직접 3D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사실감 있게 표현해서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실제 있는 제품 또 있는 형태들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없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감 있는 쪽에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3D 스캐너를 예전에는 그 운동장 같은 경우 또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 3D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모델링을 또 덧붙여서 만들어 나가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프로시저널 방식의 모델링, 절차적 방식의 모델링 기법으로 효율적이고 수정이 용이하다. 하지만 배우기가 좀 까다롭죠. 여러 가지 수학적인 공식이라든가 수학적인 지식들도 많이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적인 능력을 좀 많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이쪽도 우리가 조금 공부해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이번을 통해 가지고 한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나무 같은 거 만들 때 또 무슨 프랙탈 이미지로 이렇게 균등하지 못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들을 할 때, 지형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런 형태를, 이런 부분들을 노드 방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또 건물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이 우리가 규격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또 랜덤하게 또 생성할 때 이런 절차적 방식의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하나씩 또 새롭게 또 랜덤하게 만들어낼 때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부분들을 또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런 어느 정도의 규격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런 노드 방식으로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새롭게 생성해낼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아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보죠. 몇 가지 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와 있는 또 이 튜토리얼도 있으니까 내가 먼저 공부를 해보고 여러분한테 또 전달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진행 방식은 코로나19 상황이 좀 안정될 때까지 수업 시간표에 따라서 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도 웹캠을 좀 사용해 주면 좋은데, 될 수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사람들 웹캠을 이용해서 들어오면은 훨씬 더 같이 수업에 참여하는 듯한 느낌이 더 같이 전달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으면은 나 혼자 이렇게 화면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감정이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죠. 또 줌을 통해서 진행된 수업은 녹화해서 도어를 통해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에요. 지금 거리두기 4단계 시의 수업 시간은 화요일 오전 9시 1, 2교시에 우리 들었죠. 또 수요일 오후 1시, 지금 시간이죠. 5, 6교시. 거리두기가 이제 3단계로 떨어지게 되면은, 3단계로 좀 완화되게 되면은,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습 시간이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해야 되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4단계는 무조건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좀 완화가 되게 되면은 이론 수업은 줌으로, 또 실습 수업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성적평가는 중간평가 20, 기말평가 30, 출석 30, 과제 20.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내가 질문하는 사람들 또 해주도록 할 거고, 과제 중간 기말평가도 과제 및 중간 기말평가 평가를 해주도록 할 거고, 아주 좋은 우리 과제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죠. 과제 또 아주 좋음과 만족, 보통, 불만족, 이런 순서대로 계속적으로 채점을 하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결과물들, 작업했던 나와 같이 만드는 부분, 또 만들고 있는 과정 부분들 내가 이제 과제로 내주면은 그런 부분들을 쭉 유튜브가 아니라 도어에다가 올려주시고,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결과물 뒤에 에필로그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과정 부분들을 쭉 또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한테도 좋을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고, 또 마지막 결과물들을 또 보면서 이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1학기 때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참 여러분들의 그 노력했던 모든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작업했던 부분들을 한 번에 보면서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바로바로 또 채점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1학기 때처럼 그렇게 미리 그 만들어 놓은 그 포맷이 있으면은 그거 대처해서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1학기 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마무리 작업까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참고 문헌은 게임 배경 그래픽 디자인 노트, 또 차세대 3D 배경 그래픽 Unreal Engine 4와 Substance 디자이너를 이용한 결과물 제작. 이거 오늘 참고하면 되고, 요런 책들 좋아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꼭 구입해서 또 요즘 나온 책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책들, 본인이 참고할 만한 책들은 미리 좀 구입해보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을 같이 따라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 보면은 그 펄어비스에서 도깨비가 며칠 전에 동영상 트레일러가 나왔었죠. 완전히 잘 만들었더라고. 잘 만들었어. 그 영상을 좀 보여주고 또 검은 신화 50 언리얼 엔진 5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아주 멋진 결과물들을 만들었다. 요거 2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자, 혹시 질문사항 있어요? 질문사항.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번 한 학기 진행을 쭉 하도록 할 거예요. 아니, 중간 발표 할 거예요. 중간 발표 할 겁니다. 우리 컨셉 발표했듯이 중간 발표도 할 거예요. 우리 그 1학기 때 캐릭터 컨셉 발표했었죠. 컨셉을 이번에도 그 도미넨스어에 나오는 세계관, 도미넨스어 5에 나오는 세계관이 또 있어. 거기 나오는 세계관에서 발췌를 해서 여러분한테 줄 거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종족을 또 선택하고 그 종족에 맞는 배경 중에 그 어떤 건물을 하나 탁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실내 배경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하나씩을 결정하면 되겠지. 워낙 이제 이 세계관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모든 부분들이 다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 뭘 만들면 재밌을까? 뭘 만들면 정말 멋질까? 아니면 또 예전부터 생각했던 그 여러분들만의 가상 세계가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라. 이번 기회에 본인 생각했던 것도 만들고 점수도 받고. 배경의 범위는 이제 좀 정해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너무 범위가 넓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디테일 부분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경 범위는 내가 최대한으로 좀 줄여주도록 할 거예요. 정해주도록 할 거예요. 줄여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본인의 실력을 완성도 높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하면 되겠지. 한 학기 동안 만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또 그럼 오늘은 출석 다 인정해 줄 거예요. 오늘 출석 다 인정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도깨비 봤어? 도깨비 영상 봤어? 어땠어? 도깨비 영상 어땠어?
요즘 메타버스 아주 이 핫하잖아. 메타버스에 대한 이 키워드가 아주 핫하죠. 그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모든 관심사들이 지금 집중되고 있어. 아마 캐주얼하면서도 메타버스 세계관에 아주 잘 어울리는 가상세계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공간 부분들의 느낌들이 잘 살아나면서도 또 한국적인 느낌도 많이 있죠. 직접 보라고. 안 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직접 보고 왜 요즘 이 열광하는지 왜 열광하는지 한번 보죠. 조금만 보여줄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도록 하세요.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 두근두근거려. 새로운 널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간질거리는 기분이야. 널 찾아낼 거야. 좀만 기다려봐. 널 내게 보여봐. Show me your everything. 도전은 환영해. Cause I'm a superstar. I'm gonna burn it up. Cause I'm a rockstar. I'm a rockstar. 세상을 흔들어. 대단하죠. 더 궁금한 사람들은 직접 유튜브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하나는 추천하는 거는 하나는 검은 신화50. 이거는 중국 게임이에요. 중국 게임. 와, 이거 정말 잘 만들었던데. 언리얼 5 엔진으로 만든 거예요. 소리도 잘 들리죠?
여기까지.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 검은 신어 50 도깨비요 영상 한번 안 본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세요. 요즘 아주 가장 핫한 아직 이제 도깨비는 출시는 안 됐지만 아마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지금의 메타버스 세계관을 잘 표현한 그런 게임의 아주 킬러 타이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검은 신화 50은 또 언리얼 엔진 5로 만들어진 아주 멋진 획기적인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 플레이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 자, 아무튼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다음 주 우리 화요일 날은 오늘 얘기해줬던 참고 모델링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얘기해주고 다양한 모델링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강의 파이프라인과 일단 모델링 방법 또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소개를 해주고 얘기해주는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준비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전반적인 오늘 이번 학기에 배워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고 그 안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표현하고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좀 세밀하게 얘기해 주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2주차가 되는 시간부터 실습을 통해서 배경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또 만들어 보면서 실무 경험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질문 없으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자고. 자, 그래, 여러분들 수고들 했어요. 다음 주에 봐요. 자, 영상 편집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